안녕하세요. EBS 영어강사 정세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내용을 그냥 화면에다가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부 습관 만드는 공식은요,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아마 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알고 있는 건데 그러실 수도 있고요. 자, 처음 보신 분들은요, 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부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정말 지금 마르고 닳도록 하고 있냐면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좋은 공부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우리 집에 있는 아이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또는 학생이라면 이걸 내가 해봤을 때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좋은 건 있어요. 좋은 방법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니까 흐지부지, 거의 이렇죠. 100% 아닙니까? 해보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참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 걸로 못 만들고 흐지부지. 그래서 다른 방법 찾아보고 또 흐지부지. 그래서 이건 나에게 안 맞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방법 찾아보고 흐지부지. 거의 이런 게 반복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흐지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죠. 자, 그래서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습관이란 건 뭐냐?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요, 행동을 말합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 중에 하나가 공부입니다.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공부라는 것도,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칸의 디테일에 있는 이 공식 아마 들으시면은 하실 겁니다. 행동은 세 가지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 M은요, motivation, 동기입니다. 동기.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A는 ability, 능력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고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prompt라고 하는 것은요, 자극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가 더해져 가지고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거를 공부로 한번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기가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공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동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한번 볼까요? 자,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거는 할 수가 없죠. 제 얼굴이 가리고 있었군요. 너무 엄청난 거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적당하게 이제 계획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왜 보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능력에 해당되는 건데요. 얘도 사실은 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계획을 짤 때 자기의 그 능력치를 잘 계산해 가지고요, 조금씩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동기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잘하고 싶잖아요.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동기 가지고 있고요. 능력도 자기의 능력에 맞게 계획 짜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이 스칸의 디테일의 저자도요, 자극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한 3분 이야기 했는데도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동기는 원래 있어. 뭐 운동을 하고자 하든 공부를 하고자 하든 동기는 원래 있고요. 능력은 자기 능력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 남는 거는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열심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극은 이 환경에서부터 오는 어떤 신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호. 나에게 딱 오는 어떤 신호. 자, 이제 그렇다면은요, 이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도요, 우리가 하루에 여러 가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공부라는 행위가 잘 안 된다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행동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세 가지 중에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극은 아니에요. 무조건 자극은 아니고요. 이 세 개 중에 내가 뭐가 안 됐길래 지금 공부라는 행위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요, 정말로 동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동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죠. 이 아이가 뭔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이제 내적 동기죠.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잘 안 될 때는 정말로 진짜 뭐 당근 같은 걸 주는 거죠. 뭐 이거 마치고 나면은 뭐 맛있는 거를 먹는다던가 뭐 용돈을 준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너무 없지는 않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자,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능력과는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거는 모두가 다 자기의 능력에 맞는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룹으로 과외를 묶었어. 이 과외가 너무 좋대. 근데 딴 애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여기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너무 좋은 기회여가지고 억지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학원이든 과외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에서도 기왕이면은 높은 반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해가지고 높은 반을 가는 바람에 가서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극이라는 부분.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과연 나는 내 주변을 한번 둘러봤을 때 과연 공부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나 자극을 받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은 지금 공부하기 좋나요? 그 생각 해보셔야 된다고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근데 그 자극이라는 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딱 했을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자극을 말하는 겁니다. 헬스장을 갔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나요?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자극을 받는 거죠. 저기 막 멋진, 예를 들어서 시내에 놀러 갔어요. 데이트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뭔가 로맨틱하면서 막 이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 이것저것 하고 싶잖아요. 그런 자극을 받는 거예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굉장히 멋진 여행지잖아요. 사진도 찍고 싶고요. 우리는 막 그런 행동들이 우러나오죠. 그런 게 이제 자극을 받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집이나 내가 공부하는 공간, 우리 아이의 방, 거실 이런 곳들이 과연 공부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리의리한 집이라 그래가지고요, 공부를 위한 자극들이 충만하냐? 그렇진 않을걸요? 집이 정말 좋아. 집이 정말 좋은데 집에 책 한 권이 없어요. 엄마 아빠 책 안 봐요. 맨날 TV만 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위한 자극을 받지 못하겠죠. 엄마 아빠 맨날 TV 보는데 맨날 막 드라마 보면서 아이는 방에서 공부하라 그러고, 또는 거실에 내다 놓고 너는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드라마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이는 공부를 위한 자극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환경 조성 아닙니까? 공부 가르치는 거는 초등학교에서 끝나잖아요. 뭐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가르칩니까? 그 가르칠 수도 없고, 저희도 너무 힘들잖아요. 못 가르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이제 신경을 쓰시면은 좋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집안을 한번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러면은 그 자극은 공부를 위한 자극은 아니겠죠. 좀 깨끗한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부모님들도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또는 뭔가 이제 몰두해서 부모님들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님은 놀면서 애들은 공부해라 이것만 아니라면은 아이들은 이제 그런 자극을 바탕으로 이 공부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결국에는 공부라는 게요,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행동이 잘 일어나면서 이게 습관이 돼야지만이 습관처럼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너무 힘들게 공부라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이 똑같은 머리로, 비슷한 머리로, 비슷한 환경에서 애들이 사실은 누가 더 집중해서 오래 공부하느냐의 싸움인데, 사실 수능까지의 싸움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장 안 간다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죠. 의지가 없어요. 한번 운동하러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면 맨날 할 일이 뭐 태산 같은데, 여기서 이제 힘 빼면은 이제 그런 일을 못 할까봐 한 번 몸을 일으켜서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이라는 행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가 공부 한번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힘들어 버리면은 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법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초등에서부터 중등에서라도, 아니 고등에서라도 이 환경 조성,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어떤 방법에 대해서만 자꾸만 고민을 하시고, 이거 안 되면은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은 또 다른 거 해보고를 하는 것은, 글쎄요, 이 습관이 안 되고 공부라는 행동이 이 아이의 인생에 없는데, 하루 중에 없는데 계속 알맹이만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요, 알려드렸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는, 또는 본인에게는 뭐가 지금 빠졌을까를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 또 궁금한 것들 댓글 달으시고요. 저는 또 이 이야기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